국민 여러분은 문재인 씨에 대해서 관심은 있는데 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해 본 적은 없을 것 같습니다. 흔히 그렇습니다. 어떤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그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도움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해결해야 된다. 여기에 의심조차 해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 씨를 물론 그가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하고 하는 면에서는 생각해 줄 여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한번 문재인이라는 인간, 그의 처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재인 씨는 반대하는 사람, 지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라보는 공인이지요. 공무원입니다. 어떻든 현재 그의 위치는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한국을 대표하는 자, 그것이 틀림이 없고 한국 내에서 속칭 권력 서열 1위인 자, 이것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좌우를 떠나서 문재인이라는 그 사람, 그를 한번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해보자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사실 그 권력 서열 1위에 서 있는, 그러나 말로 할 수 없이 무능한 이런 사람이 느낄 어떤 그 막다른 기분, 그런 것을 좀 느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나라의 그 정상이라고 하는 그런 정치인, 그런 인물이 아주 강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보다는 좀 위대해 보인다고 할까, 이런 착시 효과, 이런 것을 갖게 하는 까닭은 그의 뒤에 강한 군사력, 강한 경제력, 이런 것이 있는 국가에서 정부의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의 국가 정상이기 때문에 힘 있는 자로서 대우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 우리 한국은 우리 땅에 사드를 배치하면서 공격무기도 아니죠. 밖으로부터 남의 그 무기가 날아오면 그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방어하겠다고 하는 그것을 배치하면서 중국 눈치를 봅니다. 지금도 중국은 그거 철수하라, 이렇게 되지도 않는 요구를 하고 있죠. 사실 이것이 못난 문재인 씨,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우리 5,100만이 넘는 국민이, 우리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이 이런 수모를 겪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이 이제 그 개인 대 개인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총을 가지고, 그 총구를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총구를 보여주면서 우리의 이마에 그 조준을 해서 빨간 불빛을 이마에다가 조준을 해놓고 또 치웠다가 또 그 짓을 하고, 이런 것을 반복을 해도 북한의 심기를 건드렸다가는 진짜 방아쇠를 당길까봐 그 앞에서 힘만 있으면 저걸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데 그걸 못하고 미소를 보내면서 정말 빌빌 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재인, 그리고 문재인 정부인 것이죠. 그들은 일본의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하면서 먼저 씩씩거리고 팔 걷어 붙이고 덤벼들더니 이제 뒷감당을 못해서
애원을 하다가 사실은 속으로부터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비굴한지 국민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하다. 저럴 것 같으면 차라리 왜 사느냐 이런 소리가 나올 그런 일들을 했다고 청와대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2019년 8월 23일 브리핑 내용입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문재인 청와대 정부는 2019년 7월에 일본에 1차 고위급 특사를 파견했습니다. 일본이 무시했습니다. 같은 7월에 2차 고위급 특사를 파견했습니다. 일본이 무시했습니다. 8월 초에 주일 대사가 일본 총리실의 고위급을 찾아갔습니다. 총리를 만난 것도 아니죠. 또 무시했습니다. 8월 15일 고위급 인사가 일본을 찾아갔습니다. 일본이 무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에서 국장협의를 요청했습니다. 무시당했습니다. 7월 24일 WTO 일반 이사회에서 1대1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또 무시당했습니다. 7월 27일 RCEP 장관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무시당했습니다. 문재인 씨가 8.15 경축사에서 일본의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다고 청와대가 말합니다. 그리고 무시당했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으로서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이 8.15 경축사 발표를 하기 전에 문재인 씨는 미리 일본에게 이 내용을 알려주면서 내가 대화의 손길을 내밀 것이다 하고 알려줬다는 겁니다. 청와대가 이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무시당했다는 것도 밝혔습니다. 국회의원이 7월 31일에서 8월 1일까지 일본 방문단을 보내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무시당했습니다. 8월 19일에서 20일 사이에 국회의장 문희상이 박지원 씨를 특사로 일본에 보냈습니다. 또 무시당했습니다. 이것이 청와대가 밝힌 2019년 7월부터 8월 현재까지 일본에게 어떻게 무시당했는지 청와대가 밝힌 내용입니다. 그뿐 아니라 세계의 여러 나라가 우리 한국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일반 사회생활을 할 때 보면 왕따 당한 것과 같은 그런 상태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얼마 전에는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세계에 한국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나라는 없다. 참 놀라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 소위 왕따를 당해서 자살을 한 그런 그 마음 아픈 스토리를 봤을 때 바로 이 이야기가 나오면 그 피해자, 그 왕따를 당한 사람은 대개 자살을 하죠. 한국은 못난 문재인 정권 때문에 국제관계에서 이런 관계에서 사라져 줄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이런 형편입니다. 그러니 이런 나라의 정상, 문재인 씨는 무력하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유 없이 조롱을 당합니다.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다. 밥도 안 주고 가서 데리고 간 손님이 데리고 온 사람들을 두들겨 패고 또 파티할 때 모두가 보는데 이유를 대서 저쪽 구석에 갖다 앉히고 여러분이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문재인 씨는 무력한 국가 정상이다. 그뿐 아니라 문재인 씨가 우리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나라로 만들었죠. 그뿐 아니라 또 있습니다. 문재인 씨 자신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것도 이제 만천하가 알게 된 겁니다. 이것이 세계가 우리를 보는, 세계가 그 한국의 국가 정상을 보는 그 인식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제관계에서 문재인 씨 어떤 그 위치에 있는가? 외교는 끝난 겁니다. 이런 만만한 상대하고 외교, 그런 것이 있을 리가 없죠. 외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제관계는 법이 아니라 외교로 그 관계가 이루어지죠. 협정도 법이 아니고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어떻게 지켜지느냐 하면은 상호 간에 상대방을 존중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약속이 지켜집니다. 그래서 이 국제관계는 대등할 것, 이것이 첫 번째 요건입니다. 그런데 남들은 다 대등한데 한국의 국가 정상은 열등하다. 저건 왕따시키고 안 왔으면 좋겠다. 무시해도 된다. 거기에 무슨 외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국제관계가 있느냐? 돈 주고 거래하는 상거래의 대상으로서의 위치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나라가 돈 벌고 싶어 하니까. 그런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내 돈 주고 물건 사면서 사정하고 엎드려서 받는 이런 처지가 되어 있다. 이것은 일본을 보아도 알 수 있죠. 게다가 돈 떨어지면 이 관계도 끝납니다. 아예 대문 안에 들어서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죠. 지금 상태가 이렇다. 문재인 씨도 물론 좋은 때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은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그때가 피크였죠. 그때는 바로 그 대북 관계에 있어서 성과를 인정받아서 문재인 씨가 기적 같은 나날, 꿈 같은 시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3월 직후에 문재인이 사기쳤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북한과 미국 측에서 계속 나왔고 그 반응이 지금까지 계속돼서 이제는 아예 중재자니 운전자니 옆에서 옵저버니 하는 그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쫓겨나 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2년 남짓한 그 재임기 그 전체가 문재인 씨는 실패로 점철됐고 그리고 거짓으로 가득한 그런 기간이었다. 물론 이 거짓은 포장으로 아직은 잘 가려놓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가끔씩 새 나오고 있죠. 조국 씨 건도 그렇고 민간인 사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권력기구의 문제들, 정치 개입 이런 것들이 막 터져 나오고는 있는데 아직은 포장으로 가려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재인 씨 역시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로 합시다. 맹자가 이야기했듯이 깊은 밤에 자기 방에 혼자 앉아서 아무도 없는 데서 있게 되면 문재인 씨는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떤 그 마음이 들까? 그것을 살펴보면 문재인 씨는 실패를 너무 많이 맛본 그런 사람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실패를 악착같이 숨기면서 지금 거의
그걸 숨기느라고 힘이 들어가지고 마치 그냥 숨이 턱에 차서 금방 나가 떨어질 사람처럼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 바로 이럴 때 사람에게서는 기쁨도 없고 희망도 없고 따뜻함도 없고, 그래서 생기가 다 빠져나간 산송장 상태로 된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씨는 이제 멘탈이 붕괴된 상태입니다. 문재인 씨는 어느 정도까지 보이느냐 하면은, 앞에서 문재인 씨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 앞에서 두려움도 못 느낀다. 그런 사람처럼 보인다. 두려움을 못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머릿속이 텅 비어서 하얘지고, 그리고 동공이 빈 상태, 그런 상태로 매일매일 살고 있는 겁니다. 2년 남짓. 사실 문재인 씨를 아끼는 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대중들은 이 상태에서 문재인 씨가 더 가게 하는 것은 사람 잡는 일입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아마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몇 번 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문재인 씨는 차라리 기운 없고, 그리고 가진 것도 없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지친 노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 히말라야인가 어디 가서 땅바닥에 앉아서 손으로 밥 집어먹는 그냥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도 쇼였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대로 그렇게 살았으면 차라리 나았을 거다.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그 경우에는 아주 미약하지만 자아가 좀 있는 상태 아닙니까? 사람의 모습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 지금은 문재인 씨는 아무도 그를 적수로 여기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그를 두려워한다든지 그를 꺾어야 한다든지, 저 사람이 나한테 덤비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든지 알고 있죠.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나 북한이나 어느 누구도 문재인 씨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무슨 짓을 해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도, 또 지소미아 중단을 선언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적수가 아예 아니기 때문에, 하는 짓이 이미 읽혀버렸기 때문에. 문재인 씨를 비유하자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금은 보화가 가득 들어있는 곳간에 뚫려있는 개구멍이다. 문재인 씨는 그런 개구멍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씨가 그동안에 했던 일은 이 금은 보화가 가득 차 있는 한국을 남들이 들어와서 범접할 수 있도록 남에게 이 문을 열어서, 문이 아니라 구멍을 뚫어서 남들이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빼내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한 그런 자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는데 문재인 씨의 허락조차 받을 필요가 없게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가져가고 싶은 자들이 마음껏 가져가는 그런 세상이 된 것이죠. 안보도 무너지고 뭐가 있습니까? 거기다가 국민의 민도도 거기에 맞춰서 아주 그냥 계속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고귀함이나 명예심이나 그 인간의 아름다움은 물론 얼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고상한 정신의 아름다움이죠. 그것이 어디로 갔는가? 도대체 2년 전, 3년 전 이 나라가 어디로 갔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좌파라고 하는 그 계열, 지금은 뭐 대단한 권력을 누리고 있죠. 그들은 이 상태를 원할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들도 이것을 원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나는 그렇게 봅니다. 이 좌파들은 이것을 악몽이다 이렇게 여기면서도 끝을 못 내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좌파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운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손으로 문재인 정권을 끝을 내십시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